농촌마을에 간 날 브로커가 말해주더라고요. 체포조 지금 길림성에 들어왔다고. 체포조? 예, 체포조가 들어간 정도가 아니고 나를 이송시킨 브로커가 있잖아요. 그 용길에서. 그 브로커한테 사진 가지고 왔댔대요. 완전 쇼킹이다. 그러니까 내가 몇 시간만 늦었어도 거기서 잡힐 수도 있었던 그런 상황이죠. 길림성에만 이렇게 수배가 떨어졌거든요. 그러니까 길림성 공안이랑 경방대까지 풀어가지고 길림성 안에 다 막았대. 현상금이 있었습니까? 현상금이 10만 이안 고를 냈다고. 우와, 대박 10만 많다. 이안. 북한 역사상 최초로 있었던 간수와 죄수의 동반 탈북 사건의 그 주인공을 모셨습니다. 그게 말이 돼? 오, 와. 대박이다. 교원이라는 게 한국으로 말하면 약간 구치소 간수 같은 건데 죄수들이 교화소에 가기 전까지를 지키고 감시하고 그런 일을 하는 데죠. 탈북해서 중국 간 사람들, 그다음에 남한에 간 사람들 이렇게 전화도 해주고 돈도 넘겨주는 브로커 일을 하다가 구류장에 들어갔단 말입니다. 근데 거기서 이렇게 형량을 높게 때리더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다음에 충격에 빠진 거죠. 그러니까 계속 울고 이제 다시 교화소 가면 죽을 것 같은데 못 가겠다고 차라리 갈 바에 자살하겠다고 뭐 이런 소리를 막 했거든요. 엄청. 그때 당시에 너무 그러면 친누나처럼 생각하고 그래서 나도 이제 북한에 아무 미련도 없다 해가지고 그럼 같이 가자 했는데 바로 없어지자마자 그 순간에 수배가 떨어지는 거예요. 손에 땀이 난다. 진짜요? 소름 돋았어. 두 사람의 탈북으로요. 북한과 중국이 정말 합동으로 대대적으로 체포 작전을 펼치기도 했다고 합니다. 어머나. 네, 손에다 땀이 납니다. 저도 이 영화인가? 맞아요. 약간 이런 느낌이잖아요. 이게 실제로 있었던 일인 거죠? 그러니까. 뭐 지어내고 이런 게 아니라 진짜 무슨 예, 여기 있는 사람들이 여기- 지원해서 안 말해요. 예, 그리고 여기가 어딘지도 잘 모르겠어요. 여기 왜 있지? 희진 씨, 이런 일이 북에서 있을 수 있을까요? 간수와 죄수가 탈북한다? 저는 어렸을 때 무슨 러시아 영화에서 그런 장면을 봤던 것 같아요. 사실 근데 북한에서 그런 영화 같은 일이 벌어지다니 저도 너무 신기해가지고. 와, 근데 사실 있음직한 일이긴 하잖아요. 우리가 생각했을 때, 그죠? 영화 상황에서 뭐 그런 데서 간수도 탈북할 수 하고 싶은 사람이 있을 거 아니야, 그죠? 아니 잡는 사람이잖아요. 이 사람들은 그렇지. 탈북한 사람을. 저도 북한에서 감옥 생활을 했었는데 감옥 그 죄인하고 개원의 관계는 이게 하늘과 땅 차이거든요. 근데 이렇게 같이 동반 탈북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것도 제가 살던 지역에서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신기한 거예요. 그래서 자, 먼저 기사를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간수와 죄수, 동반 탈북의 북한 비상, 중국의 체포조 보내, 함경북도의 지역 보안서, 구류장 구치소에서 간수가 자신이 감시하던 죄수와 동반 탈북하는 사건이 일어나 북한 당국이 비상이 걸렸다. 구류장에 갇힌 A씨를 지난 7월 중순 개호원 B씨가 풀어주고 함께 탈북, 이에 격노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체포조에게 시체라도 찾아오라 하는 지시를 내렸다. 이렇게 김정은 위원장이 직접 체포조에 이렇게 지시를 할 정도로 북한에서 주목하고 있는 이 사건의 주인공을 어렵게 스튜디오로 모셨습니다. 나와주세요. 본인 소개를 좀 부탁드립니다. 저는 함경북도 인민보안국 원성군 인민보안부에서 예심과 개원으로 근무하다 2020년 4월에 한국에 입국한 정강진이라고 합니다. 4월이면 이렇게 나거든요. 와. 개원이라는 게 한국으로 말하면 약간 구치소 간수 같은 건데 죄수들이 재판을 받고 교화소에 가기 전까지, 한국으로 말하면 교도소죠. 네. 교화소에 가기 전까지를 지키고 감시하고 그런 일을 하는 데죠. 그러니까 거기서 제가 1년 가까이 근무했습니다. 이게 애때 보이는데 네. 어린 나이에도 그걸 할 수 있어요? 아, 북한 군인이 17살에 다 군대 나가잖아요, 북한에서. 12살에 나가서. 거기서 나가가지고 만기간에도 되게 뭐
직종이 많아요. 그러니까 거기 있다가 몇 년 하고 제가 2017년 11월 중순에 거기 개원으로 갔어요. 그러니까 그때는 25살 때죠. 25살 때. 그럼 군인 신분으로도 그 일을 하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직업이 아니고 제대하고 직업으로 가는 예, 직업이 아니죠. 그러니까 더인민보안국 이상. 그러니까 여기로 말하면 뭐 더경찰총 이상급이죠. 거기 개원은 직업이에요. 네. 그러니까 시군급은 군인들이. 개원으로 간다는 거는 사실상 그 확률적으로 따질 때 한 0.1? 와, 어렵구나. 이런 작은 자리이기 때문에 규모가 얼마 몇 명 안 되는 자리이기 때문에 그 건설판, 그다음에 그 군인 그 신분으로 그런 데 간다는 건 진짜 0.01%의 확률을 가진 그거거든요. 그거 줄 서 있다고 봐야 돼. 줄 서 있다고. 그걸 가려고. 네, 저는 정광진 씨 말씀하시면서 제가 뒤에 순실 형님이 바로 이게 대각선으로 보이거든요. 근데 무슨 말 하시는지 알 것 같아. 왜냐면 제가 순실 형님의 눈치를 계속 보고 있었어요. 왜냐면 감옥에서 진짜 온갖 고문을 다 당해보고 맞아. 8년 동안 계셨는데 얼마나 화가 날까. 간수가 바로 앞에 있는데 얼마나 느낌이 이상할 거예요. 그러니까 네. 거기서 왔던 사람이 이게 정보를 듣고 정말 기분 없고 네. 내가 이렇게 마주 과연 진짜 자신 있게 볼 수 있을까 하는 그런 느낌까지 받았었어요. 그리고 그 김에서 겪었던 일들이 계속 생각이 나는 거예요. 막 제가 8번 거진 8년은 안 됐지만도 그렇게 막 6개월, 1년에 6개월, 7개월씩 그 깜방살이 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개원들 보면 막 이가 뻑뻑거리고 오늘 나온다니까 이거 저절로 왔다 갔다 해봐. 인사는 하셨어요? 순실형이랑? 네. 아유 아까부터 쥐잡듯이 형님이 총알 받으라고 이러면서 막 저를 아까부터 쥐잡듯이 패시는 거예요. 아, 그래서 이렇게 시청해주셨구나. 사실 우리 위력 씨가 오늘 특별히 나온 이유가 있다고 그래요. 아, 네. 어제 그 작가님한테서 연락이 왔는데 저도 감방 생활을 해봤으니까 개원이 온다는 거예요. 근데 사실 거짓말인 줄 알았어요. 믿지 않았어요. 저희 고아원에서 그 청년비서라고 제 그 고아입국 형이 계속 때려요. 그렇게 되면 지금 한 20년이 됐는데도 한국에 온 고아원생들이 이렇게 모이게 되면 그 사람은 자리에 못 껴요. 이제 20년이 지났는데 그 기억이 다 있게 되면 만나면 죽이겠다고 하거든요. 근데 심지어 개원이 왔다고 하니까 에이, 무슨 설마 나오겠어? 그래갖고 또 가서 원성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궁금해서 한번 봐야겠다. 왔어요. 아, 저는 되게 멘붕이 왔어요. 그리고 손에서 지금 땀이 빨빨 나거든요. 울고 싶고 때려잖아, 왜? 죽이고 싶대잖아. 진짜 죽이고 싶어요. 이 사람 말고 그게 아니고, 네. 그러니까 저한테는 진짜 악몽 같은 그런 기억인데 제가 할머니랑 이렇게 살 때 이제 탈북을 하려고 했는데 아직 탈북한 건 아니고 근데 이제 거기 갇혀 있었어요. 근데 거기서 진짜 온종일 이제 부처님 다리로 이렇게 앉아서 움직이지도 못하고 뒤에서 이제 저희를 이렇게 보거든요. 근데 진짜 치가 떨리고 지금도 되게 악몽 같고. 방 크기는 어느 정도 돼요? 방이 한 8평 정도 되는데 거기 안에 화장실까지 다 있어요. 저희는 1호 방인데 이제 8명이 있어요. 와, 좁다. 네, 그리고 8명에서 이제 거기서 볼일 보고 이제 움직이지 못하고 밖에도 못 나가고. 아까 화장실은 그러면 그냥 거기로 가면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요, 그것도 이제 허락을 받아야 갈 수 있어요. 거기 있는 화장실을? 네, 그래서 이제 화장실도 문이 없고 그냥 개방된 이렇게 화장실인데 제가 이렇게 1호 간방, 선생님 1호 간방 6번 이제 한 가지 제기할 게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 야, 씨, 입 다물어! 이러면 그냥 다시 제 자리 돌아와서 또 앉고 너무 이제 힘들다가 이제 제가 바지에 싸요. 그러면 냄새 나잖아요. 그걸로 쇠갈구리를 또 이렇게 치고 막 울면서 그러면 또 울면 운다고 또 때리고. 은희, 은하 자매는 어디에 같이 있어 봤어요? 저희는 처음에 가서는 온성 보이부에 있다가 도직결서 옮겨졌다가 다시 또 보이부 갔었는데 저희도 이제 처음에 보이부 갔을 때 막 때리고 이러는 거 많이 보고 맞아도 엄청 많이 됐어요. 근데 저는
때리는 건 그나마 좀 참을 수 있었거든요. 뭐 몇 막대기로 살이었어요? 때리고 제가 그때 17살이었고 은하가 그때 14살이었죠. 근데 그거는 괜찮은데 이게 저는 그때 막 한창 사춘기였는데 던을 사람들이 먹고 나오는 거예요. 뺏기니까 몸에 숨기면은. 그러니까 던을 먹고 나오면 이제 나오면 변으로 던이 나오잖아요. 그런다고 화장실 가면은 저런 개호들이 새파랗게 젊은 애들이 나무꼬쟁이 가지고 화장실 따라와서 변을 보면은 저희 정말 그 수치스러운 거 생각하면 치가 떨려요. 맞아. 변을 보고 바지 벗고 있으면 뒤에서 이렇게 변을 막 그 나무꼬쟁이로 뒤지는 거예요. 던이 있는지. 그리고 던이 없잖아요. 그럼 야 이간나 빨리 더 넣어라 더 넣어라 막 던 먹었지 너 더 넣어라 막 이러면은 17살 먹은 여자가 네 그러는 던을 거예요. 보는데. 네, 저희한테 그러는 거예요. 저희는 진짜 말하면 이게 치가 떨려가지고 은하는 또 아침에 일어나면 이제 선생님 오줌 넣어도 됩니까? 이렇게 물어봐야 되고 근데 얘는 그거 모르니까 물어 안 보고 가서 화장실에 가서 소변을 봤는데 당연히 이제 민망한 말이지만 소변을 보면 소리가 나잖아요. 아침 새벽 시간이 조용한데 소리가 나니까 이 갓나 어느 갓나가 이렇게 소리를 내냐고 하더니 엄청 맞았어요. 소리 내고 오줌 넣었다고. 그러니까 저희는 사람으로 생각을 안 해요. 그 개호들. 그 교육을 그러니까 다 방 안에는 그 같은 제수끼리 해줘야 되는데 말할 힘도 없고 그리고 또 그 방 안에서 음성이 높게 나가면 그 또한 죄가 돼가지고 맞으니까 아무 정보도 없었던 거죠. 근데 그 안에서는 화장실 가는 것도 손들고 심지어 방구를 낀다고 해도 뭐 몇 번방 몇 번인데 방구를 껴도 되냐고 다 질문을 하고 또 질문 안 하고 방구를 끼면 불려 나가가지고 너 나오라 이러면 그 안에 있을 때 너 나오라는 말이 가장 무섭거든요. 맞으니까. 그래서 나가서 또 맞는 사람들도 있고. 방구 끼는 것도 허락을 받아요? 방구 끼는 것도. 방구 말 안 하고 끼잖아요. 그러면 그 방에서 싸워가지고 누가 꼈는지 밝혀내거든요. 그래서 그걸 만약 못 밝혀냈다. 그럼 얘네는 하루 종일 굶기고 밥도 안 주고 해서 그 안에서 막 죄수들끼리 피 터지게 싸워서 너가 깼다고 빨리 말하라고. 그동안 저희가 여기서 북한 구치소 이야기 많이 해봤지만 사실 간수의 이야기를 들어본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한번 제대로 물어보고 싶은 게 몇 개 있는데 간수 어떻게 하게 된 거예요? 간수를 제가 2017년 11월 중순경에 갔는데 그러니까 제가 맨 처음에는 원래 군사봉 보안기관에 입대해서 반원이 되고 싶었어요. 근데 뭐 이렇게 반원이 되려고 좀 뭘 알아보니까 터대가 걸리더라고요. 그러니까 사관으로 군복무 하는 거는 괜찮은데 보안기관에 일단 보안원으로 이렇게 정식 군관으로 될 때는 또 신원조회를 하거든요. 거기서 뭐 6천에 4천 이런 거가 걸리면 안 돼요. 6천까지도 봐요? 친편으로 6천이고 외곽편으로 4천인데 보위부랑 8천까지 봐요. 더해. 아니 나는 사돈의 8촌이란 말이 여기서 나왔나 봐요. 6천 본 적 있어? 8천이나? 육전은 봤죠, 육전. 6천은 진짜 모르죠. 8천은 있는지도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거기서 걸려서 반원 하려는 건 못하고 근데 지금 북한이 군대가 다 건설하는 군대가 되고 말았어요. 그러니까 젊은 사람들은 다 군대 데리다 하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건설을 거의 한 4, 5년 정도 다녔거든요. 네, 몇 살 때요? 21살 때부터인가 다녔어요. 돌격대 같은 뭐 그런 네, 거? 돌격대 같은 거. 시간이 흐를수록 도로 복구를 위한 격전이 더더욱 치열해질 때 우리의 사랑하는 아들, 딸들 인민의 군대가 도로 복구장으로 달려나왔습니다. 뭐 세포동판도 갔었고 대동강가 순홍장도 갔었고 뭐 되게 많이 갔었어요. 발전소도 갔었고 근데 개호에 오기 전에 원래 그러니까 그런 거를 하려고 했었는데 뭐 다 입당도 안 되고 발전이 뭐 다 막히다 나니까 그럼 한국에 우리 친척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탈북민은 아니고 한국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2006년도에 이산자 가족 상봉을 했는데 그때 당시에 뭐 사진이랑 받았댔어요. 근데 그거를 제가 가지고 와서 이거를 연락을 해봐야 되겠다. 대박. 찾아서 친척을 좀 찾아봐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그다음에 그 연락할 방법을 찾던 도중에 그러니까 예신과에 개호를 구르장에 죄수들이 들어오는 게 한국하고 통화하다가 잡혀 들어오는 사람들이 있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한테 접근하려고 예신과로 가려고 생각하던 도중에
아예 처음부터? 일이 될세라 보안부장이 거기로 하루는 찾아서 올라갔는데 예신과 개원이 한 명이 배가지고 나를 비워달라니까 거기 가서 있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운 좋게 거기 갔죠. 개원의 자리가 딱 하나인데 왜 하필 정광진이에요? 그때 당시에는 제가 보안기관에서 나이도 조금 있었고 한 7년 정도 복무했댔고요. 그러니까 보안기관에서 재기한되게 좀 참하게 생활을 했어요. 아니 거기다 좀 뭐 바친 건 없으셨어요? 원래 바치려고 했었는데 그 거에서라도 제가 가려고 했었거든요. 거기 가는 것들은 거의 다 이렇게 뇌물 바치고 가요. 그렇지. 근데 운이 될세라. 야. 운이 좋았다. 하려고 하면 된다니까. 우리의 예상과는 다르게 개원을 하면서 이런 생각이 든 게 아니고 그 훨씬 전부터 다 계획이 있었네요. 탈북할 결심은 안 했는데 한국에 친척 찾을 생각을 했어요. 탈북까지는 아니지만 야 나도 누군가가 있다는데 한번 알아보고 싶다. 라는 마음은 있었다는 거네요. 그러면 그 북한의 간수들은 근무를 어떻게 해서요? 군간은 안 서고 6명서 서는데 한 번은 구르장 안에 그 죄수들 있는데 들어가서 2시간 서고 그다음에 나오면 밖에 대기 근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대기 근무라는 게 뭐냐면 이렇게 CCTV도 감시하고 뭐 그런 거 하는 거거든요. 그 2시간 서면 총 한 번 들어가면 4시간 서요. 그러니까 하루에 2번 들어가니까 하루에 8시간 서는 거죠, 근무를. 계셨던 곳은 뭐 어느 정도 규모였어요? 우리 구르장에 총 칸이 10칸이 있어요. 10칸? 근데 한 칸이 그저 한 8제곱미터 정도? 그렇게 크지는 않아요, 한 칸이. 그러니까 그 한 칸에 그저 많이 오면 5명 정도, 그저 3명 정도 이렇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안에 그저 한 30명 정도 있어요, 보통. 그러니까 거기서 그렇게 지키고 자살도 못하게 하고 도주도 못하게 하고. 뭐 세창살이 있어요? 사면 중에 3면은 시멘트로 다 둘러맞고 정면만 세창살인데 뒷면에 한 60에 60 정도 되는 60cm짜리 조그만 철문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뒷문으로 나와요. 거기로 나왔다 들어갔다 뭐 치고 나갈 때는 거문으로 나가고. 앞이 아니라? 네. 그리고 밥은 세창살 앞으로 여기 요만한 공간인데 거기로 들면가지고. 창살의 칸은 어느 정도 돼요? 창살의 칸은 한 10cm는 조금 넘어 될까. 한 요 정도 될 거예요. 절대로 못 나가는? 예, 절대. 그 안에는 진짜 100년 동안 놔둬도 못 나가요. 나갈 짬이 없거든요. 문을 밖에서 걸어놔서 그 문 있는 데는 안에서는 손이 미칠 수가 없어요. 그러면 그 뒤에 있는 60에 60짜리 있는 쪽, 뒷창살 쪽은 복도예요? 아니면 밖에? 복도예요. 복도. 그러니까 안에가 사면이 통보다 복도예요. 절대로 탈출은 불가능하네요. 그 안에만 딱 놔둔다면 탈출은 불가능해요. 일단은요, 제가 그 좀 자세히 보여드릴게요. 어떻게 앉아있냐면요. 이렇게 앉아갖고 이렇게 딱 앉아있어요. 맞아. 저기 정자세. 아니 처음에는 그냥 딱 이러고 있다가 예를 들어서 선생님 뭐 한 가지 제기할 수 있습니까? 그랬더니 뭐야? 하게 되면 제가 지금 움직이자 이건 말도 안 돼요. 그러게 되면 무슨 뭐 변소 사용할 수 있습니까? 하게 되면 써라 하게 되면 그다음에 또 일어나는데 못 일어나요. 못 일어나요. 여기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처음에 이렇게 앉아 있게 되면요. 처음에는 한 하루 정도는 권역이 여기 쫙 오다 이게 어디까지 올라오는 줄 알아요? 저리 목 뒤까지 올라와요. 어떻게? 목 뒤까지 일어나다 이렇게 하다가 뚝 이렇게 하고 이렇게 쓰러지는 거예요. 바로. 그러게 되면 옆에서 부축해줘요. 그 다음에 일어나는 거예요. 허리, 목, 관절. 여기까지 뻗치고 올라와. 그리고 이게 예를 들어서 너무 앉아 있어갖고 여기가 염증이 생겨요. 그리고 뭐 페니실린을 놔줘요. 이거 뭐 북한 분들은 다 아는데. 페니실린, 항생제. 이 주사가 엄청 독해요. 그러게 되면 이거 주사를 맞게 되면 비벼줘야 되잖아요. 근데 이걸 비벼주질 않아요. 새빨 골마. 그러니까 계속 앉아 있으니까 여기가 엉덩이가 이만큼 붓는 거예요. 부었어. 그러다 옆으로 움직이면 고물이 툭툭 터져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요, 그 개호원들 한 데서 냄새가 달라요. 저희는 그 안에서 똥 냄새 나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씻지 못하고 이렇게 하니까 이 몸에서 이렇게 몸이 이렇게 탁 이렇게 하게 되면 여기서 이렇게 킥킥한 냄새가 나요. 근데 이제 개호원 애들한테 사회 냄새가 난다고 해요, 저희는. 향수네. 사회 냄새인데 향수 냄새도 아니에요. 비누 냄새? 순몸이에요, 그냥. 근데 그 냄새가 있잖아요. 겁나게 공포예요, 그게. 왜? 그 깨끗한 냄새가. 다가오니까.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말하면 이해를 못 하는데요. 나는 여기에 있는 짐승이 사람 냄새를 맡는 거예요, 지금. 그 냄새 자체가 그 사람이 뭐 탁 한번 스칠 때마다 머리가 쫙쫙 서요. 맞아. 그렇게 그럴 수 있겠다. 표현 너무 잘한다. 부들 소리. 맞아. 화장실을 왜 아무 때나 못 가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화장실 갈 시간은 규정상
운동이 하루에 5번이 있거든요. 밥 시간 내놓고 운동 시간. 많이 주네. 그러니까 시간까지 2시간에 한 번씩 줘요. 그러니까 규정에 그렇게 써 있어요. 그러니까 2시간에 한 번씩 15분씩 주거든요. 화장실은 또? 구호간에 화장실 밟고 답하거든요. 그러면 구호간에 못 봐서 제기하는 사람이 있게 되면 지금은 웬간하면 다 들어줘요. 근데 대신 규정 하나 모르는 게 여기 들어가셨던 분들이 모르는 게 규정에 팔다리랑 움직이게 돼 있어요. 먹이랑. 그 규정에 딱 그렇게 찍어놨거든요. 팔도 폈다 굽혔다. 거기서 2시간 동안 앉아있는 게 완전 엄청난 고역살이잖아요. 그럼요. 그게. 그래 우리가 무릎 꿇고 앉아서 병 들었어. 광진 씨가 그 일했던 그곳이 되게 좋은 곳인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다 비슷해. 우리가 2015년도에 한번 구류장에서 그 개원들이 죄수를 몇 번 때렸어요. 때린 게 제기가 돼가지고 군사검찰에서 내려와서 유신과장은 이렇게 당책벌 받고 간에 개원들 때린 애들은 다 이렇게 많이 줄 다 떼우고 병사로 강직되고 엄청 했거든요. 그걸 다 해주고. 그래요. 그러니까 구류장에서 이젠 그 김정은이 올라서서부터 뭐 좀 말하기 시작하는 게 뭐 죄수들도 우리 사람이다, 뭐 키워서 써야 된다, 뭐 이딴 소리를 자꾸 잘하거든요. 그러니까 인권유지는 하지 말라, 뭐 그런 소리 하거든요. 자기는 면피하려고 그러는 거지. 밖에서 얘기. 아마 국제사회에서랑 뭐 이렇게 너네 인권 안심하고 뭐 이딴 소리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뭐 그런 압력 때문에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그렇게 좀 약간 때리고 이런 것들은 좀 좋아졌어요. 죄수들을 감시하던 우리 정광진 씨 대체 왜 탈북을 결심하게 됐습니까? 북한에서 뭐 이렇게 보안기관에 입대할 때 당시에 경찰이 뭐 보안원이 데려오는 꿈도 있었고 뭐 그게 안 되니까 뭐 다른 거라도 해야지 하는데 다 북한에서는 뭐 돈 없으면 하기가 힘들어요 지금. 다 돈이에요 몽땅 다. 한 걸음 나가져도 돈이에요. 우리 집도 뭐 그렇게 아예 잘 살거나 뭐 그러지는 않거든요. 그냥 일반적으로 먹고 살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병원 건설 이렇게 많이 다녔어요. 근데 건설 나갔다 오면 입당 시켜주고 갔다 오고 와요. 뭐 갔다 오면 그냥 아무 소리 없었던 처럼 씁쓸하고 입 닫고 앉아있고 그다음부터는 반감이 막 생기더라고요. 근데 또 북한에서는 이렇게 사생활에 대한 통제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마음대로 못하고 자기 의사대로 마음대로 표명 못하고 그러니까 그게 계속 쌓이고 하니까 마지막에는 이렇게 또 구치소에서 원래 한국하고 그래서 연기하려고 했던 찰나에 거기서 한 누나를 알게 돼가지고 한국에 대해서 많이 알다가 그 누나가 잡혀 들어와서 교도소 가게 되니까 제가 좀 생각이 바뀌어가지고 한국을 그래도 오고 싶은 게 네. 한국을 어느 정도 알고 있었으니까 오고 싶었던 거 아니에요? 예, 원래 처음에는 제가 한국에 대해서 그렇게 많이는 몰랐댔고 그러니까 맨 처음에 알았던 게 한국이 잘 산다는 정도? 뭐 죄수들한테서 이렇게 한국에 대한 얘기를 많이 들었죠. 내가 물어봐가지고. 죄수들은 뭐라고 하던가요, 한국에 대해서? 자기네들이 아는 일반적인 거를 많이 말해주는데 그러니까 대충 말하거든요. 한국 가면 잘 산다 이런데 지금까지 같이 온 죄수를 만나가지고 거기서 내가 구체적으로 알았어요. 그건 브로커를 하다 나니까 대학도 갈 수 있고 뭐 집도 주고 뭐 이런 거를 다 알고 있더라고요. 몽땅 다. 맞잖아 사실. 죄수랑 간수랑 사이가 안 좋은데 죄수한테 한국을 물어보고 죄수가 친절히 답해주고 저는 이게 너무 신기한데. 처음에는 맨 처음에는 물어보지 않죠. 무슨 일을 했나 이런 거를 많이 물어보다가 그다음에 뭐 한국에 간 가족들에 대해서 많이 물어보죠. 어떻나 그 정도로. 뭐 그런 질문을 해도 괜찮은 거예요? 간수랑 죄수랑 그렇게 오래 얘기해도 안 되죠 원래. 죄수들하고 원칙적으로 규정에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 대화 자체가? 예, 대화 자체가 금지예요. 근데 같이 탈북한 분 계시잖아요. 네. 그분은 어떤 분이에요? 여성인데요. 저보다 13년 이상이에요. 그 죄수가 잡힌 게 송금 브로커를 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접근한 거고요. 송금 브로커. 네, 그러니까 한국하고 연계가 있었죠. 그러니까 친척 찾기에서 접근한 거고. 근데 그래서 맨 처음에는 엄청 잘 대해줬죠. 그러면서 하루에도 몇 시간씩 만났어요. 제가 만나서 물어보고 챙겨주고 하면서 한 2달 반 동안 지켜보고 하는 노간에 많이 좀 친누나처럼 이렇게 된 거예요. 네. 그 광진 씨가 처음 그 누나한테 접근했던 게 네. 탈북을 하려고 했던 게 아니라 친척을 찾기 위해서 접근했던 네, 한국하고 통화를 좀 해보려고. 그 누나는 형량은 어떻게 받았어요? 형량을 4년 3개월 받았어요. 원래 당시에 그래서 내가 밖에 나가게 되면 병보 속방으로 나가려고 했었거든요. 약간 돈이 조금 있어가지고. 병보 속방으로 나가게 되면 그때 찾아가서 전화를 하리라 하고 생각했었는데 그렇지. 예상하기는 한 2년 정도 예상했는데 4년 3개월 받았어요. 그러니까 그다음에 충격에 빠진 거죠. 계속 울고 그러면 자기 이제 다시 교도소 가면 죽을 것 같은데 못 가겠다고 차라리 갈 바에 자살하겠다고 뭐 이런 소리를 뭐 하고 했거든요. 엄청.
그때 당시에 너무 그러면 친누나처럼 생각하고 그래서 나도 이제 북한에 아무 미련도 없다 해가지고 그럼 같이 가자 했는데 후에 말하는 게 안 믿었대요 그거를. 안 믿었다. 아, 그럼 그렇게 많이 생각해주고 그렇게 친하게 대했는데도 그렇게 잘 대해주고 했는데도 야가 수파이가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들더래. 그러니까 탈북하자고 얘기하니까 이게 더 그건 안 믿기는 충격적이죠. 거죠. 그러니까 일반 사람들이 생각하기에는 재수가 같이 탈북하자 하는 거는 좀 납득이 좀 안 가죠. 근데 지금 또 이제 탈북을 하셨으니까 이렇게 또 편하게 말씀하시는 건데 혹시나 네. 만약에 탈북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걸렸다. 북한에서. 네. 그러면 이제 재수와 간부가 함께 탈북을 준비했다.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저는 아마 사형이죠. 그거야지. 여기는 사형일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너 명. 배수랑 어울려서. 그렇지. 그래서 내가 저녁에 저한테 한국 친척 사진 제가 가지고 왔거든요. 집에 갔다가. 원래 통화하려고 연락처당 있기는 했는데 지금 다 바뀌어서 못 찾긴 하지만 결혼식 사진이었었는데 우리 친척 결혼식 사진 보여줬거든요. 그때 진짜 내가 살아온 그런 거를 다 이야기해줬죠. 나도 뭐 이렇게 될라 했는데 안 되고 하나도 다 안 되고 해서 나 여기 희망이 없다. 나도 가겠다. 친척은 어떤 친척이었어요? 한국에 있는 사람은?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 이모예요. 아버지의 이모? 네. 엄청 연세가 많으시겠네요. 뭐 와서 보니까 돌아가셨다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때 2006년도에 상봉할 때 당시에 81세였어요. 자, 넘어가고 싶다라는 얘기는 이제 이미 밝혔고 저쪽은 약간 아직도 의심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사진을 보여준 거죠. 보여줬더니? 네, 사진을 보여주니까 그다음에 믿어가지고 그때가 한 7월 한 7일인가 한 6일쯤 됐었어요. 그래서 탈북하자. 갑자기 밤 12시에 날 막 깬단 말입니다. 그러더니 당장 가자는 겁니다. 일광역장으로 나와서 복도를 가로지르게 되면 그 출입구 안 고치고 취급실 문으로 넘어갈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구방 문 열고 나가서 창문으로 나서 도망간 물이 키가 넘는단 말입니다. 수영을 할 줄 몰라서 물을 썩어지게 먹었습니다. 옆에 누나가 헤엄을 못 치니까 그거를 끌고 가는 게 너무 깊은 거예요. 아 진짜 이젠 맥이 없다. 더는 헤엄 못 치겠다 해서 이렇게 죽는가 보다 하는 생각이 들면서 그냥 서죠. 발버둥 치다가 그냥 땅에 섰는데 발끝에 딱 땅에 닿았어요. 기대로 또 내려갔으면 죽는 거란 말입니다. 기대만큼 위험한 순간은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어머. 그만 들었네. 한기 좋았다. 짧게 준비했는데 이 정도 느낌이면 저 당사자들은요. 어떻겠겠어. 이게 죽음이구나. 구해줘 소리를 못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다른 곳도 아니고 구치소에서 탈출하는 거잖아요. 네. 그 계획을 엄청 치밀하게 세웠을 것 같아요. 7월 22일 날 작년에 북한에서 지방선거를 했어요. 근데 그날 일요일이었었는데 원래 그 다음날 화성 예정이었었거든요. 교도소로. 근데 자꾸 화성도중에 가자는 거예요. 근데 화성도중에 가게 되면 문제가 더 복잡하거든요. 시간도 없고. 화성도중에 만약에 나 혼자서 데리고 가는 게 아니고 개원이 떠붙거든요. 하면. 그러니까 내가 바로 없어지자마자 그 순간에 수배가 떨어지는 거예요. 그 순간에 벌써 허위망에 접해올 수도 있고. 그러니까 차라리 여기서 밤에 근무 시간에 잘 때 가자 해가지고 떠났는데 원래는 7월 13일 날 밤에 떠나려고 했었어요. 준비하고 있었는데 7월 12일 날 저녁에 그날이 북한이 중복이었어요. 거기서 같이 개호 책임자랑 앉아서 술 마시다가 책임자가 그날에 집에 들어간 거예요. 책임자도 가정생활하는 사람이니까 밤새 거기 나와서 매일 밤 나와서 지킬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집에 와이프도 있고 하니까 집에 가는데 집에 가게 되면 끝이 아니고 다른 군관이 대신 나와요. 대신 나와서 서는데 그게 유리한 게 그 군관은 구류장에 들어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류장에 보안소에서 들어갈 수 있는 인원이 되게 한정돼 있어요. 그러니까 누구는 못 들어가요 마음대로. 정치부장도 구류장에만은 못 들어가요. 그러니까 그날에 책임자가 들어가다 나니까 대신 나온 군관이 나와도 구류장에 못 들어가 볼 것이다. 그래가지고 그날 밤에 원래 13일 날 떠나게 돼 있던 걸 변경해가지고 12일 날. 다른 지키는 사람은? 다른 지키는 사람을 제가 그러니까 새벽에 5시부터 7시까지 근무였었는데 저는 밤에 11시 반에 근무를 들어갔거든요. 그래서
내가 근무 대신 서주갔으니까 들어와서 자라. 그렇게 하고 대기 근무만 구랑 교대하면서 소라하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가능했던 게 내가 거기서는 책임자 내놓고는 군사복무를 제일 오래 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제일 윤정자거든요, 그 안에서. 그러니까 다 내 밑에 애들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하라는 대로 하거든요. 그런데 다 원래 전에도 제가 좀 원래 잠이 없어가지고 애들 근무 많이 좀 서줬어요. 네네. 그러니까 이번도 아무 의심 없이. 그죠. 근무 서주겠지 하고 들어갔는데 그다음에 제가 11시 40분에 들어가가지고 12시에 깨어가지고 군복무 하신 지 몇 년 만에 탈북하신 거예요? 9년 3개월 정도. 와, 할 거 다 했네. 그러면 진짜 아무도 의심 안 했을 것 같아요. CCTV가 있잖아 또. 그러게. CCTV가 있는데 북한에서 그게 전기가 잘 안 오잖아요. 그러니까 CCTV가 하루에 뭐 그렇게가 내가봤자 전기가 한 5시간밖에 안 오는데 그런데다 밤에 대체적으로 근무 들어가게 되면 근무성원들이 다 자요. 그러니까 대개 근무성원도 CCTV 감시하는 게 아니고 앉아서 자거든요. 피곤하니까 그냥 자요. 낮에는 뭐 일하고 하다 나니까 좀 힘들거든요. 그렇지. 그러니까 거기는 실제 내가 따지지 않는 이상에는 탈출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100년 동안 놔둬도 그냥 나가라고 놔둬도 못 나가요. 생각도 못하겠죠. 야, 이게 지금 말이 되는가 싶은데요. 그 상황을 지도로 준비했습니다. 그래. 손으로 찝어보세요, 가서. 그립겠다. 완전 충격이다. 이게 지금 볼 수 있는 거야, 진짜? 자, 저희가 뭐 갑자기 임의로 하는 거기 때문에 카메라 앵글이 뭐 좋지 않을 수 있습니다만은, 네,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이 청 이만한 건물이 이만큼 다 이거 원성 반소 건물이거든요. 이만한. 근데 여기가 예신가 구르장이에요. 네. 구르장인데 여기는 뭐 사무실도 있고 여기가 CCTV 지키는 촉한에 여기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는 구르장이고 근데 들어와두는 통로는 원래 여기예요. 그래서 일광욕장으로 나오게 되면 여기 벽도에 문이 하나 더 있거든요. 그 중간에 대기 근무 성원이 있으니까 이 문 안 고치고 이 창문으로 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여기 문 안 거니까. 그러니까 여기로 나와가지고 버처 종문은 여기 있거든요. 여기 이 앞에. 그러니까 이 앞에 있으니까 여기서 여기는 안 보여요. 잘. 밤이니까 더구나. 그럼 보안소는 밤이면 새까맣거든요. 그러니까 요 짬으로 해가지고 뒤로 해서 요 숲으로 갔거든요. 김종일이 벽화 있는데 요거 보인다. 그러니까 요 뒤에 나무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뒤는 지나가도 잘 안 보여요. 그렇지. 그러니까 이 뒤로 쭉 가가지고 요 뒤로 해서 여기 야외 화장실 있거든요. 이게. 예. 그러니까 야외 화장실 담장을 넘은 거예요. 자, 그걸 넘으면 저쪽은 뭐예요? 이쪽으로는 밭이에요, 그냥. 농사짓는 벼 농사짓는 같이 나오네요. 네, 밭이거든요. 글리 뛰는 겁니까? 아니요, 일로 아니고, 그러니까 이쪽으로 여기 물이 흐르거든요, 여기 메카가. 그러니까 요거 따라 쭉 내렸어요, 요거 따라. 그러니까 이까지 봤어요. 여기 철조망이 있는 거예요. 거기까지 가는데 시간이 얼마나 걸린 겁니까, 지금? 그러니까 철조망까지 만 시간이 한 30분 정도. 진짜 가깝다. 여기까지 와서 또 중앙이 발생한 게 철조망까지 와서 철조망이 자르려고 원래는 자르려고 생각했었는데 그냥 넘을 데가 없을까 해서 좀 찾아보는데 거기 구멍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구멍으로 싹 빠져나가게 되면 거기 국경경비대에서 농사를 짓는 땅이 한 10m 정도 있거든요. 옥수수 밭이에요. 근데 거기 딱 들어갔는데 그 국경경비대 순찰 다니는 길에 전지불이 세탁하게 나오는 거예요. 막. 그래서 야 이거 벌써 우리 없어진 거 알고 벌써 따라 나온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옥수수밭에 좀 숨죽이고 가만 숨어 있는데 가만 보니까 그다음에 안도에 숨이 나가는 게 가네가 군무교대로 하는 거예요. 구독에 군무소는 위치까지 알아한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 군무 장소가 있는데 그러니까 우리한테서 불과 한 40-50m 떨어진 이제 군무 장소가 있더라고요. 먼 넘고 가만 숨어 있었죠. 숨죽이고. 자네도 분명 피곤해서 잘 거야. 그러니까 한 30분 있으니까 말소리가 안 들리더라고요. 대박이다. 그래서 야니 자는가 보다 하고 넘어서 두만강에 들어갔는데 실제 원래 두만강은 제가 생각하기로는 기껏 깊어야 가슴 정도까지 나올 거야. 그렇게 생각해가지고 원래 배낭을 2개 준비했었는데 거기 하나는 옷까지 준비하고 하나는 이렇게 식량이랑 준비했었거든요. 하나는 내가 메고 하나는 지어줬는데 그 옷까지가 젖으니까 그럴 줄 알아서 무겁지. 비닐방막으로 다 포장했을 걸 깊지 않을 줄 알고 안 포장했는데 옷이 젖으니까 무거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혼자서 헤엄칠 수 있는데
하고 옆에 누나가 헤엄을 못 치니까 그거를 끌고 가는 게 힘든데. 너무 깊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물은 어디까지 오던가요? 물은 발은 못 대봤어요. 발 땅에 대니까 꼬르륵 내려가더라고요. 무서웠겠다. 그 누나는 어떻게 했어요? 그 누나는 지금 나를 붙잡고 허둥허둥 하는데 진짜 힘들었어요. 사람 하나 붙들고 하는 게 진짜 간단치 잘해도 힘들어. 난 원래 제가 좀 이렇게 수영을 좀 잘했어요. 수영. 그렇게 해서 이제 어디예요? 그 위치가? 강 절반 한 이쯤에 들어와가지고 아 진짜 이젠 맥이 없다. 더는 힘 못 치겠다 해서 아 이렇게 죽는가 보다 하는 생각이 들면서 에이씨, 그냥 섰죠. 발버둥 치다가 그냥 땅에 섰는데 발끝에 딱 땅에 닿았어요. 세상에. 대박이다. 눈이 하나도 대단하십니다. 저 위는 중국이고. 아 여기가 특이한 게 원성에 여기 강 넘어가게 되면 북한 땅이에요. 왜? 중국 넘으면 중국 아니고? 어떻게 그래? 여기 요만큼 정도 여기 소만이라는 데가 있는데 북한에서 거기 들어가서 농사를 지어요. 운동장에서. 아니 어디까지 북한이에요? 여 숲 있는 데까지 이 정도로 여기 다 이거 북한 땅이에요. 처음 알았어. 저런 데가 있는지 처음 알았어. 강이 있는데 그거를 다시 건너야 중국 땅인 거야. 네, 그렇죠. 또 하나 건넜겠네 거기서. 작은 강. 아니 여기는 강은 없고 개울 같은 게 좀 하나 흐르더라고요. 근데 거기서는 못 넘었죠. 날이 발달하니까. 그래서 거기를 잡초가 무성해요. 그러니까 잡초가 무성하니까 거기 좀 하루 종일 숨어 있었던 거죠. 다음 날 저녁 잡초 때까지. 속에? 예. 거기서 중국 철조망 앞에까지 와서 하루를 더 보내다 나니까 시간이 지난 거예요. 거기서 그날 넘어셔야 되는데 날이 발달하니까 못 넘었거든요. 그래서 다음 날 넘어가지고 마을에 들어갔는데 밤에 들어갔는데 되게 좀 무섭더라고요. 신고당할까 봐. 그러니까 혹시 전화를 빌리긴 빌려야 되는데 그래서 안 되겠다 하고 산에 올라가 숨었어요. 그 다음 날 저녁에 다시 마을에 내려왔는데 전날에는 못 봤던 CCTV들이 거기에 사방 골목골목에 있는 거예요. 막 저기서 불빛이 그 시뻘건 불빛이 쭉쭉 나오는 게 보이는 거예요. 전날에는 너무 긴장해서 못 봤는지 모르겠는데 무서워가지고 다시 산에 올라가 숨었거든요. 근데 그 산 밑에가 거기가 좀 농촌 부락이다 나니까 집들이 드문드문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 개인집에 다음 날 내려가 보기로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 점심에 제가 그 집을 계속 감시했죠. 그러니까 보니까 사람이 한 분밖에 안 계시더라고요. 그 집이. 다음 날 또 새벽에 5시에 날이 착 밝자마자 내려갔거든요. 근데 할아버지 한 분 사시더라고요. 네. 알고 보니까 되게 무서워하시더라고요. 저쪽에서 북한에서 왔는가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한국말로? 그러니까 저쪽에서 왔어요. 그러더라고요. 동포구나. 그러니까 그렇다고 그러니까 눈 좀 빨갈 게 없어서 물 좀 먹자고 그러는데 물도 안 죽었다는 거예요. 물만큼 놀랐어. 그래서 빨리 가라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이게 안 되겠다 하고 다시 또 올라왔죠. 다음 날에 또 누나를 시켜서 내려보냈거든요. 남자 돼서 안 될 수 있으니까 이제 내려가 봐라 했는데 다행히 전화를 빌려주세요. 할아버지가? 근데 그다음에 거기서 연락을 한 게 이렇게 무기 가지고 하고 이렇게 감방에서 탈출했다 하니까 96km 차가 만 거예요, 연길에서. 그러니까 차를 타고 그날 아침에 떠나서 오후에 한 점심때쯤 연길에 도착해가지고 거기서도 즉시에 떴어요, 또. 몇 시간 있다가. 완전 쏜살같이 날았네. 즉시에 떠서 어디 농촌 마을에 갔는데 그날 농촌 마을에 간 날 브로커가 말해주더라고요. 체포조 지금 길림성에 들어왔다고. 체포조? 체포조가 들어간 정도가 아니고 나를 이송시킨 브로커가 있잖아요. 그 용길에서. 그 브로커한테 사진 가지고 왔댔대요. 완전 쇼킹이다. 그러니까 내가 몇 시간만 늦었어도 거기서 잡힐 수도 있었던 그런 상황이죠. 길림성에만 이렇게 수배가 떨어졌거든요. 그러니까 길림성 공안이랑 경방대까지 풀어가지고 길림성 안에 다 막았대. 현상금이 있었습니까? 현상금이 10만이 안 걸렸다고. 우와, 대박 많다. 10만이 안. 네. 브로커 감사하죠. 누나가 아무래도 브로커를 하다 보니까 탈북 과정에서 좀 도움은 됐나요? 중국 넘어와서부터는 다 그 누나가 다 관여해서. 누나는 중국말을 할 줄 아는 거예요? 중국말은 모르는데 한국에 브로커한테 연락을 해서 한국 브로커가 다 시키는 거죠. 앉아서 전화로. 네. 저도 그거를 믿고 넘어간 거죠. 그 누나도 사실은 내수용이었잖아요. 내수 그 안에서만 하는. 네, 북한에서만 하는 브로커. 중국은 안 왔다 갔다 했던 누나고. 네. 근데 이제 라인 하나 믿고 가는 거지. 네.
인맥이 다 있으니까. 그래도 지금까지 쭉 오면서 어쨌든 고비가 왔지만 계속 잘 견뎌서 넘어왔어요. 네. 그래도 가장 좀 가슴 철렁했던 순간이 있었을까요? 아, 네. 10월 18일에 거기서 중국에서 떠났는데요. 오는 도중에 거기가 어딘지 잘 모르겠는데 작년도 중국에서 무슨 군대 무슨 올림픽 같은 거 뭐 그런 거 비슷한 거 했어요. 그래서 시진핑이 거기 뭐 이렇게 돌아보러 왔대요. 그래서 공안에서 경비를 삼엄하게 하는 거예요. 지나가는데 그 전에는 잡힐까 위험하니까 돈 많이 들여가지고 이렇게 자가용을 탔거든요. 자가용. 근데 버스를 안 타고 대부분 버스를 많이 태우거든요. 버스 같은 거는 계속 검열을 하는데 자가용은 웬만해서는 검열을 안 하는데 근데 그때 거기 들어섰는데 자가용 차 다 세워가지고 일일이 한 명 한 명 다 검사하는 거예요. 어떻게? 버스 같은 거는 계속 검열을 하는데 자가용은 웬만해서는 검열을 안 하는데 근데 그때 거기 들어섰는데 자가용 차 다 세워가지고 일일이 한 명 한 명 다 검사하는 거예요. 어떻게? 그 지금 가슴 철렁해서 멍땅 다 숨죽이고 있는데 차가 검열 안 하고 지나간 거예요. 그래서 중국말 할 줄 아는 사람들 왜 그랬냐 물어보니까 우리 앞에 있던 차가 단속 세우는데 단속에 응하지 않고 도망쳤대요. 세상에. 도망쳤대요. 그러니까 공안이 그 차 잡으러 간데 우리 차 도망쳤대요. 그냥. 아, 앞에서 다 그 차 잡으러 갔구나. 네. 우리 진짜 순간순간 이게 이렇게 되지? 되려면 돼. 아니 그렇게 무사하게 빠져나와서 어디로 갔어요 그러면? 그 다음에는 왕게 중국 끝으로 왔는데 거기는 중국 사람들끼리도 말이 안 통하더라고. 같은 내력 자방에 있는 사람들인데 거기는 아마 좀 중국 사람 스타일이 아니더라고요. 생긴 게. 언어도 안 통해요. 같은 중국 사람인데도. 브로커한 데서 전화가 왔는데 거기 베트남이라고 알려주더라고요. 강 넘어왔는데 거기서. 베트남에서 또 뭐 이렇게 거기서 베트남에서 라오스를 넘어오는 데는 산이 있어요. 엄청 험한 가파른 산. 산이? 막 길도 이렇고 막 또 진흙밭이라서 그때 그 이슬이 내리게 되면 엄청 미끄럽거든요. 거기 또 애를 데리고 있는 애 엄마가 하나 있었는데 애가 한 8살? 7살 때인데 그거를 업고 넘어오는 게 진짜 죽었죠. 이건 초인들인 거야. 진짜 목숨을 걸고 하는 거니까 초인들. 방금 광진 씨의 그 사건이 BBC에서 보도할 만큼 정말 대대적인 사건이었는데 저 인터뷰는 어떻게 하게 되신 거예요? 라오스에서 제가 태국에 오기 전에 교회에 한 달 정도 있었어요. 그러면서 교회 목사님 소개로 BBC를 소개받았는데 그때 당시에는 제가 미국 가려는 생각이 있었댔거든요. 그래서 미국 갈 때 도움이 되지 않겠는가 해가지고 그래서 BBC 인터뷰를 하게 됐어요. 근데 저 당시에는 북한에서 우리 광진 씨를 잡으려고 난리였는데 어떻게 인터뷰를 하게 됐어요? 그런 생각을 하시게 된 거예요? 아직 성공 전이잖아요. 탈북을 그러니까. 성공한 건 아니잖아요. 그때 당시가 인터뷰할 당시가 작년 11월 중순이었거든요. 얼마 안 됐어요. 그러니까 제가 떠난 지는 한 4개월 후예요. 그러니까 제가 또 그런데다 이제 3구까지 태국까지는 못 왔어도 라오스까지 다 3구까지 안전하게 왔기 때문에 일단 태국에 건너가면 인터뷰할 시간이 없거든요. 거기서 인터뷰를 해가지고 조건을 걸었어요. 내가 태국에 간 다음에 아예 이민국에 들어간 다음에 확인된 다음에 이거 BBC 영상을 내보낸다. 그렇게 했거든요. 그럼 광진 씨 왜 BBC에서 광진 씨를 인터뷰하려고 했을까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아마 이런 일이 북한에서 처음 있는 일이잖아요. 제가 듣은 바로는 또 북한에 작년 사건 사고 1순위로 올랐대요, 이게. 그 정도로 좀 이렇게 특이하고 좀 큰 사건이니까 아마 BBC에서 관심을 가지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 누나는 잘 살고 계세요? 네. 그래, 누나. 근데 저보다 한 5월에 나가가지고 올해 나와가지고 잘 사고 계시더라고요. 빨리 오셨구나. 잘 됐네요. 자, 오늘 나오셔서 정말 소중한 증언을 해주신 우리 정광진 씨 앞으로 대한민국에서 멋진 활동하시길 바라겠습니다.